자, 다음 문제. 입력받은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함수를 만들어 달래요. 소수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함수면 얘는 맞다 아니다만 알려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함수명을 is로 시작한 거고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마찬가지 이전 문제랑 마찬가지로 입력받은 정수는 이 녀석들이고 이 인자들을 말하는 거고 3이 소수냐? 맞다. 4가 소수냐? 아니다. 뭐 1000이 소수냐? 아니다. 를 얘한테 대답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그냥 실행하면은 다 맞다 그러죠. 당연하죠. 그냥 얘가 실행되고 난 자리에는 true가 남는 거니까. 맞죠? 어떠한 로직도 없잖아요 안에. 그죠? 지금 넘은 이때 실행할 때 이때 다 다르게 넘어가고 있지만 이 자리에는 공통적으로 지금 그냥 true만 남고 있으니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is 어쩌고는 true나 false를 리턴하게 되어 있어요 관례상. 뭐 무조건은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얘는 맞다 아니다만 대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맞다 아니다를 얘가 판단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 판단하는 로직을 우리가 짜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얘는 인자를 넘겨줄 때 3을 넘겨주면은 얘가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저번 시간 마지막쯤에 제가 힌트를 좀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결과는 얘는 소수가 맞다 true 나오면 되는 거고 얘는 false 나오면 되는 거고 얘는 false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그냥 진짜로 그냥 좀 직관적으로 해보자면 만약에 넘버가 3이라면 얘는 return true 하면 되는 거고 동시에 들어올 리가 없으니까 넘버가 4라면 얘는 return false 하면 되는 거고 또 elif 넘버가 1000이라면 얘도 return false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넘버가 다른 수가 넘어온다면 이 경우도 아니고 지금 이 경우도 아니고 이 경우도 아니니까 그냥 무조건 맞다고 하겠네요. 즉 이런 거예요. 2를 줬을 때 2는 소수인가요? 맞죠? 그럼 true라고 나와야 돼요. 이거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왜냐면 지금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1000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뭐야 이거. 만약에 뭐 6을 내가 넣었다. 넘버가 이번에 6이다. 그럼 얘는 소수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true라고 나오는 이유는 지금 이 경우가 아니라면 다 소수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좀 무식한 방법으로 푸는 거죠 이제. 대신에 풀 수는 있어요. 이거 뭐 1부터 얘가 지금 1000이니까 1000까지 다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그 이상 수는 또 커버를 못 치는 거고 이 함수로. 맞죠? 1부터 뭐 지금 얘도 너무 1이면 얘는 소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넘버가 2라면 이번에 넘어오는 인자가 2라면 얘는 소수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얘도 뭐 elif로 바꿔놓는다면 이거 언제까지 하고 있을 거냐 이런 말이에요. 여기 중간에 있는 수를 다 채워 넣어야 되느냐 이런 식이라면 뭐 끝도 없겠죠.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무한대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건. 그래서 이 방법을 좀 더 개선을 시키는 게 이제 해야 할 일이죠. 여기 넘어오는 수만 딱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원래로 돌아가 보자면 이 3, 4, 1000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다른 수가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초반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저번 시간에 힌트를 좀 드렸었어요. 자, 근데 잘 보시면은 얘는 판별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필요 없죠. 예외죠, 얘는. 나누나 마나니까. 그죠? 그냥 아니다 라고 박아놓고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얘는 냅둬 볼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전에 우리가 이전에 했던 문제 중에 짝수인지 아닌지 판별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소수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짝수만이라도 먼저 좀 해봐야겠다. 얘가 짝수인지 아닌지. 넘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래. 그러면 얘는 폴스 놓고, 잠깐만, 리턴 true 놓고, 리턴 펄스. 이번에 넘버가 뭐 3이래요. 그러면 얘는 맞다에 true를 넣어줘야겠네. 얘가 펄스여야겠네. 그쵸? 짝수야 뭐 짝수가 아니야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럼 이게 맞겠죠? 짝수라면 짝수가 맞다, 짝수가 아니라면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쵸? 뭐 지금 1이라면 얘는 건너뛸 거고요. 그냥 펄스라고 보세요. 만약에 내가 1을 줬어요, 이렇게 1을 줬어요. 그럼 얘는 어때요? 들어가자마자 이 경우니까 바로 리턴하고 끝나겠네요. 이 함수는 여기 안 보겠네요. 아예 함수는 리턴하면 끝나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실행이 아예 안 되는 거죠, 밑에는. 쉽게 말해서 얘는 그냥 if 컷이죠. 1은 볼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쵸? 리턴 펄스만 해버리면은 어차피 리턴하는 거는 똑같은 걸 한 거니까 끝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지금 우리가 짝수인지 아닌지 판별은 잘 하는데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는 도대체 어떻게 알 거냐. 저번 시간에 이제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해보자면 5가 소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5는 소수인가요? 맞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5 나누기 1, 5 나누기 2, 5 나누기 3, 5 나누기 4, 5 나누기 5 했을 때 얘가 1과 나 자신 말고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있다면 얘는 소수가 아닐 거고요. 여기 중간에서 아무것도 얘를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가 없다면 얘는 소수잖아요.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죠. 그쵸? 그리고 6이 소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6 나누기 1, 6 나누기 2, 3, 4, 5, 6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1과 나 자신 말고 이 중간에 얘를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가 있다면 얘는 소수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죠? 1과 나 자신 말고 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들이 있잖아요, 얘는. 그래서 얘는 소수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네들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나눠 떨어질 건데 이걸 왜 뭐하러 해요, 이걸. 그쵸?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어떤 내용이에요? 얘네들로 이 수를 나눠 떨어지게 할 수 있는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1이랑 나 자신은 어차피 나눠 떨어질 건데 연산 과정을 하나 더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이제 범위가 나왔네요. 내가 뭔가 이제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반복하면서 무언가 해야 되는데 이 범위가 나왔어요. 자, 9가 소수인지 아닌지 알고 싶대요. 이거 1부터 9까지 해야 돼요? 아니면 2부터 8까지 해야 돼요? 2부터 8까지만 하면 되죠. 그죠? 그럼 답 나왔네요 지금. 요런 과정을 해보셨어야 돼요 직접. 굳이 할 필요 없는 거는 안 하시고 가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1부터, 아니 다시 1과 나 자신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 규칙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뭐 15가 소수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2부터 14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쵸? 그냥 직관적으로 따져보자면 만약에 뭐 1000이 소수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 하면은 2부터 999까지 할 것 같고, 그쵸? 지금 알아낸 규칙으로만 봐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1과 나 자신은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걸 반복하는 와중에 얘를 한 번이라도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가 있었다면 얘는 소수가 아니다 라고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1과 나 자신 말고 다른 약수가 있었다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낸 이 규칙들을 코드로서 옮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코드로 옮기기만 하면 돼요. 로직의 규칙은 나왔어요 지금. 이걸 과연 어떻게 옮길까? 이거는 못하신 분들은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영상 잠깐 멈출게요. 자, 다시. 이게 만약에 혼자 힘으로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한번 더 해보셔야 돼요. 따로. 지금 되게 기초적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밝혀낸 로직을 코드로서 옮기지 못하시면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리는 좀 심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뭐랄까 연습을 이거 가지고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문제풀이 사이트를 이용을 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네. 자, 얘는 지금 짝수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우리는 얘는 지금 잠깐 true로 바꿔놓을게요. 자, 얘를 옮겨보래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지금? 이거 지금 뭐 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나누려고 써놓은 거잖아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5 나누기 1, 5 나누기 2, 5 나누기 3, 5 나누기 4, 5 나누기 5를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필요 없던 걸 뺀 거고. 그러면 자, 지금 다 공통으로 몇부터 시작해요? 2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어디까지? 어디까지? 얘 전까지. 그렇죠? 그러면 자, 파악을 잘 해보세요. 얘는 누구예요 지금 문제에서? 얘는 누구예요 지금? 제가 밑줄 그어놓은 지금 이 5개의 수는 넘이죠. 그렇죠? 얘네들이랑 입장이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알고 싶었던 거고,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알고 싶었던 거고, 맞죠? 얘네들은 지금 넘이에요, 넘. 그럼 얘네들은 뭘까요?
2부터 이거랑 이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반복문을 돌리는 이유는 내가 1000 나누기 2, 1000 나누기 3, 1000 나누기 4 이런 거 따로따로 하기 싫으니까. 뭐 9 나누기 2, 9 나누기 3, 9 나누기 4 따로따로 하기 싫으니까. 그럼 자동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반복문 써주면 되는 거고. 그죠? 1000 나누기 1, 뭐 15 나누기 1, 9 나누기 1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2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 범위는 뭐예요, 사실? 얘랑 얘잖아요. 맞죠? 얘가 말하고 있는 범위는 2부터 넘 전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등호가 빠진 거죠.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얘 자체는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어차피 나눠질 거니까요. 그러면 이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 녀석들로 한 번이라도 나누어 떨어지는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누어 떨어지냐 마냐는 사실 했었어요. 이렇게 얘가 이거 왜 이렇게 안 눌리냐 이거. 넘 나누기 i는 이게 성립한다면 넘이랑 i는 무슨 관계예요? 이게 만약에 맞는 말이라면 넘은 i의 배수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누어 떨어졌다는 거네요. 맞죠? 그럼 나누어 떨어졌대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번에 넘은 뭐예요? 소수가 아니면 되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이거? 만약에 넘이 이번에 1이에요. 이렇게 넘이 1이에요. 그럼 어디서 끝나요? 이 로직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끝나죠. 왜? 이 과정이 필요가 없으니까. 1 나누기 1 어차피 안 할 거고 1은 소수가 아니니까요. 1이 들어왔다 그럼 입구 컷을 해주셔야죠. 아니면 뭐 이렇게 1보다 작은 수가 들어왔다면 이런 거. 여기 소수는 없으니까. 그쵸? 1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들어왔다면 소수가 아닐 거니까 그냥 false라고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얘는 예외 처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이게 나온 거예요? 1번, 2번. 방금 전 상황 1번, 지금 상황 2번. 넘이 이번에 1이래요. 이 경우에요, 지금. 그러면 자, 넘이 넘어왔어요. 반복문 시작하겠네요. 얘 2부터 1 전까지. 그러면 거짓이구나 하고서 넘어가겠죠. 그럼 이 과정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얘는 위에 있는 게 좋은 거죠. 넘이 이번에 1이다. 그럼 이 과정만 하고서 바로 아니구나 하고 넘어갈 거니까. 순서에도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이제. 한 번 더 연산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니까요. 넘이 만약에 2래요. 그러면 이 경우가 아니니까 일단 얘는 제외하고서 바로 이 반복문을 시작을 하겠죠. 그쵸? i는 2고 넘은 2니까 얘는 소수네요. 맞죠? 만약에 여기 4가 들어왔대요. 그럼 이 경우는 뭐 지금 배제를 하고서 4고 i는 2니까 얘는 몇 번 돌아요? 이 반복문은?
이 반복문은 몇 번 실행돼요? 두 번? 세 번? 그냥 이 범위만 보자면 2, 3 도네요. 그죠? 두 번이죠 그러면? 이거 말고 그냥 이 반복문 자체가 얘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지만 얘가 거짓이어야 빠져나가는 거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지만 일단 숫자로만 보면은 2, 3 돌겠네요 그러면. 그죠? 근데 잘 따져보시면 넘이 지금 4잖아요. 최초의 i가 뭐예요? 2죠. 그러면 얘는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이면 리턴하고 끝나겠네요 여기서. 그럼 얘는 실행이 안 되겠네요. 맞죠? 좀 더 작은 수에서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나서 이 뒤에 거는 안 할 거니까 어차피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얘는. 뒤에 것까지 싹 다 돌릴 필요가 없는 거니까. 만약에 얘가 1000이다 그럼 1000 나누기 2 했을 때 바로 끝나잖아요 얘는. 1000 나누기 3 안 할 거고 1000 나누기 3부터 999까지 안 하잖아요 얘는. 그쵸? 어차피 리턴하고 끝날 거니까요 얘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반복문이 하는 역할. 이 반복문이 하는 역할은?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if 컷이에요. 1은 어차피 소수가 아닌 거니까. 얘는 뭐예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코드로 옮겼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국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말하듯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i는 왜 2부터 했어요? 1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럼 왜 얘는 너무 전까지 해요? 자기 자신 할 필요 없으니까. 1씩 증가하면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얘는? i 값 1씩 증가시키면서 넘을 나눠 떨어지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한 번이라도 이런 과정이 이제 맞는 말이 된 적이 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i가 넘을 나눠 떨어지게 했다면 얘는 소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 해봤는데 여기서 다 돌려봤는데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한 번도 얘가 참인 적이 없대요. 그 말은 뭐예요? 소수라는 거죠. 얘는 중간에 나눠 떨어지게 했으니까 소수가 아닌 거고 얘는 중간에 나눠 떨어지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다 돌려보고서 탈출을 해봤더니 보이는 건 뭐예요 이제? 얘는 소수야 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관문이 총 2개 있는 거예요. 1이 아닐 때 1이 아니라면 이 과정을 한번 거쳐서 중간에 얘를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먼저 해보고 있다면 얘는 소수가 아닐 거고요. 다 돌려봤는데 없더라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만약에 좀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1차 면접, 2차 면접이 있더라. 1차에서는 보통 뭘 해요? 그냥 서류 보고서 광탈시키는 거죠. 그죠? 얘는 좀 더 만약에 이 경우가 아닌 녀석들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거고요. 근데 자세하게 봤더니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대요 얘가. 그러면은 통과시켜주는 거죠 얘는. 여기 리턴 true를 만나려면은 얘도 거쳐야 되는 거고 얘도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그죠? 1이 아니라면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뭐예요? 가능성을 확 줄여놓고서 시작을 하는 거고. 이 과정을 이렇게 옮기시지 못했다면, 이렇게 못 옮겼다면 한 번쯤은 더 풀어볼만 합니다 얘는. 만약에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1을 신경을 안 썼다면 이렇게 나왔겠죠. 얘는 틀린 거잖아요. 요거까지 생각을 해줘야죠.
좀만 더 하고 쉴게요. 좀만 더. 이거 한 번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또 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잘 보세요. 어,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아니죠. 얘는 안 하겠구나. 그죠? 얘는 1 나눠보고 2. 얘는 어차피 여기서 걸리는 거니까 2 같은 경우는 여기서 걸리는 거니까 애초에 그냥 트루로 넘어가는 거죠. 이 과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얘는 별로 좋은 얘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얘 약수의 합은 몇이에요? 4죠. 1과 다 자신만 약수니까 얘는요? 7이죠. 1, 2, 4니까 그죠? 얘는요? 6이죠. 1 더하기 5니까요. 얘는요? 1, 2, 3, 6이면 12네요. 그죠? 그럼 얘는요? 7은 얘도 똑같이 2부터 6까지 해볼 테지만 얘는 약수의 합은 8이겠네요. 맞죠? 규칙이 좀 보이시나요? 이거 왜 하는지 아시겠나요? 소수들은 특징이 어때요 지금? 어차피 약수가 1과 나 자신밖에 없으니까 나 더하기 1 하면 약수의 합이잖아요. 그죠? 근데 소수가 아니면은 뭔가 더 있다는 거니까 나 더하기 1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약수의 합이. 약수의 합과 나 더하기 1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수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약수의 합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직접 구현을 해도 되는데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를 풀었다. 만약에 내가 약수의 합 구하는 문제를 풀었다. 소수 구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만들어 놨잖아요. 얘는 뭐 하는 함수예요? 나와 있잖아요. 약수의 합을 리턴하는 함수라면서요. 그죠? 가져와서 써먹을 수 있겠네요. 얘는 우리가 지금 규칙을 하나 더 찾은 게 약수의 합이 나 더하기 1이면 걔는 소수라는 거잖아요. 맞죠? 자, 제가 얘를 살짝만 주석처리를 해놓고 만약에 print get 디바이스 그래 요거 그냥 복사해서 얘한테 2를 넘겨줬어요. 얘는 3이 나올 거고 썼잖아요. 지금 얘는 3, 4, 5, 6, 7을 했을 때 얘네들은 이러한 규칙을 보이더라.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왜? 얘는 뭘 알려줄 거니까? 이 넘겨받은 인자들의 약수의 합을 알려줄 거니까. 여기서 소수들은 약수의 합이 나 더하기 1이라는 것만 파악을 하셨다면은 성공이에요. 얘는 결과만 딱 봤을 때. 자, 규칙 보이시죠 지금 이거? 소수일 때랑 소수가 아닐 때랑
맞죠? 여기서 만약에 뭐 얘가 1이다 그럼 얘 약수는 1밖에 없는 거니까 나 더하기 1이 약수가 아니 다시 성립하지 않은 거니까. 그쵸? 우리는 약수의 합을 구해주는 함수를 알고 있어요. 얘를 활용해서 이거 대신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건 직접 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더 간단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거를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직접 얘를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영상을 잠깐 끊고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규칙을 하나 더 찾았어요. 약수의 합을 이용해서 소수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 그냥 풀 수도 있지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활용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버전 2 해가지고 얘는 뭐 규칙이 나온 거니까 버전 2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다 지워놓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녀석한테 하청을 줄 거예요. 얘한테 하청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여기서도 입구 컷을 해버리면 되는 거고 안 해도 그만이지만 일단은 해놓고서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 저는 이 함수를 요 isPrimeNumber 버전 2 내부에서 쓰기 위해서 그냥 한 번 더 쓸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num의 약수의 합이 1 더하기 num인가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num의 약수의 합은 얘가 알아서 구해 올 거고요. 얘가 num 더하기 1과 같냐 다르냐 이것만 알고 싶은 거잖아요. 맞죠? num의 약수의 합은 얘가 알아서 잘 구해 올 거고. 그쵸? 이해되시나요? 이거 얘가 이 함수 내부에서 여기 쭉 내려가다가 얘를 만나면은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받아온 넘을 얘는 또 인자로서 외계 변수로 넘겨줄 거고, 만약에 이번에 내가 3이다 알고 싶은 게 3이다 라면은 이 경우는 뭐 지나칠 테죠. 그죠? 얘는 3을 넘겨주겠죠. 그럼 3의 약수의 합은 4잖아요. 그거는 3 더하기 1과 값이 같냐 를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성립이 된다면 true겠네요.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false겠네요. 끝났네요. 그러면 그렇죠? 얘를 버전 2로 해봐도 이러면 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을 찾아갈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얘는 지금 false, true, false, false 나오면 되는 건데 맞네요. 그러면 그쵸? 뭐 얘는 굳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고, 이러면 한 줄로 끝낼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냥 뭐 0이나 이런 거 다 제외하고서 그 1보다 작은 수를 제외하고서 그냥 알아보겠다라는 전제 하에 이렇게만 써도 되는 거죠. 1이 들어온다. 그럼 1의 약수의 합은 얘는 1이고 얘는 2일 거니까
거짓이잖아요. 얘는 뻘쓰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푸신 분도 계세요 지금. 근데 이거를 이제 풀어서 쓰신 분을 봤어요 지금. 얘는 지금 뭐예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나눠보면서 알고 있는 거고, 얘는 약수의 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약수의 합을 구해오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약수의 합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 해보셔야 돼요. 이게 과연 잘 동작하는가? 그죠? 잘 제대로 나오잖아요. 1은 소수가 아니다, 2는 소수다, 3, 5, 나머지는 소수가 아니다라고 나오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더 만들어서 돌려봐야죠. 얘도 얘보다는 얘가 더 낫겠죠. 그쵸? 물론 이렇게 푸셨어도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원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 있다면 얘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함수 내부에서. 사실 이렇게만 써줘도 이걸 대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버전 1과 버전 2를 얘를 1이라고 한다면 버전 1과 버전 2를 비교해 봤을 때는 얘가 훨씬 더 깔끔한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런 함수를 활용하지 못했다면은 그 버전 2 내부에서 이 넘의 약수의 합을 구하는 이 과정이 한 번쯤 들어가야겠고요. 그렇죠? 지금 얘를 불러와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넘을 받아왔을 때 얘의 이 넘어온 넘의 약수의 합을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서 그냥 구해서 이게 맞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근데 그 과정이 하기 싫은 거니까 약수의 합을 알아서 구해올 수 있는 이 함수한테 하청을 줘서 이번에 넘어온 넘을 다시 한번 얘한테 주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남는 거예요? 약수의 합을 구해와서 여기다가 남겨 놓을 거니까, 그죠? 총 두 번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총 두 번 일을 하지만 우리로선 되게 편해진 거죠, 사실. 직접 할 필요가 없어진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함수를 조립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방식을 추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셨어도 잘한 거고, 이렇게 안 하고서 약수의 합을 이용해서 하셨어도 잘한 거예요. 웬만하면 이런 방식을 지향을 해주세요. 다른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찬가지로 테스트 케이스를 더 많이 돌려봐야 됩니다.